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0월 18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자체 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영리를 취한 직원 8명을 적발해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은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많게는 2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견책이나 주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까짓것 처분 감수하고 투자할 만 하겠습니다. 7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목재 펠릿 보일러의 가동률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보급한 목재 펠릿 보일러 3만 1천여 대 가운데 현재 가동되는 것은 전체의 31%인 9,6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가동률이 낮은 것은 연료인 목재 펠릿의 단가가 크게 높아진 데다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일부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이 드러난 이후에도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민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가족수당 이중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수속기관에 관련 공무만 내려보내고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전북교육청 소속 부부 공무원 등 66명이 가족수당 등의 명목으로 8,6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제2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의 비즈니스 교류회장이 될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히 이번 대회를 세계로 뻗어나갈 청년들의 비즈니스 교류 확대의 장으로 삼기 위해 주무대를 전북대학교에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의관 공사를 마치고 전기와 공조, 조명 등 막바지 설비 공사가 한창이며 기업 전시관에는 국내외 기업의 326개 부스가 설치됩니다. 퇴직 경찰에 이어 안전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해오고 있는 6,300여 명의 전북 지역 자율방범대원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3대 당위론을 주창하며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북 자율방범연합회는 남원시의 부지는 국유지가 대부분으로 부지 매입이 쉽고 용도지역 규제가 거의 없어 신속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건이 되는 부지의 적정성과 매입 비용 부담이 적어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민의 생활사 등을 한데 모은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을 조성합니다. 기록관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지어진 옛 이곡수리조합 건물을 새로 단장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기록관은 익산의 변천사와 시민생활사 등 도시와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주제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이틀에 걸쳐 치매안심마을 주민 80여 명과 함께 익산 고스락 수목원으로 나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장거리 외출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 간의 소통과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추장과 사과 식초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21일까지 군산시에 거주하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4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군산시 일자리 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0월 18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 대다인병원, 물의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수소수 생성기 슈퍼바이오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